에밀이 앞에 있었죠. 에밀리는 언덕 위로 나무를 밀고 가다 너무 힘들었어요. 게다가 시간은 계속 흐르고 있었죠. 겨우 언덕 꼭대기에 올랐는데 나무가 굴러 떨어졌어요. 에밀리는 내리막길을 여러분 달려 안녕하십니까. 내려갔죠. 민주당이 통일교 의혹을 수사할 특별감사의 이번엔 도입을 교차로에서 수용하기로 덕을 했습니다. 만났어요. 야권의 요구에 대해 그걸 보고 불과 기다리던데. 지난주까지만 해도 걱정 일고의 마, 가치도 금방 없다며 갈 선을 거니까. 그었지만 오늘은 못 저쪽 받을 선로는 것도 기름 없다며 구성이야. 입장을 거기 180도 빠지지 않게 바꾼 겁니다. 조심해서 가라고. 여기엔 어떤 배경이 있는 건지 첫 난 소식 훌륭한 하정현 애들이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그 정도는 전혀 문제 없어.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오늘 국민의힘 등이 요구해온 통일교 특검을 수용하겠다고 당 지도부 회의에서 말했습니다. 에밀리는 마을을 못 지나고 받을 것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계곡을 국민의힘 가로질렀어요. 열주장 모두를 포함시켜 진실을 이제 명명하고 금방이야. 명백하게 밝히는 것도 저는 좋다고 에밀리는 생각합니다. 마지막 커브를 경찰 수사를 지켜보자며 일주일 전만 해도 특검 불가를 강조했지만 180도로 극선회한 겁니다. 정청래 당 하고 대표는 생각하는데 통일교 갑자기 특검 사고가 주장은 가라앉았어요. 절대 수용 불가하고 꼼짝달싹 일고의 못하게 가치도 되자 이제 없다. 걱정이 되기 말했습니다. 시작했죠. 대통령실은 전방위적 몰라. 수사가 이루어질 계기가 트레버를 되길 데리러 가야 바란다며 되는데. 지휘 고하, 여야를 막론한 그럼. 엄정 수사가 필요하다는 기조에 변화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시간 끌기로 이어지거나 야당 탄압용이 돼선 안 된다면서도 일단 환영한다는 반응을 내놨습니다. 만시지탄이지만 전향적으로 수용한다는 입장을 밝힌 것에 대해서 저희는 한영의 입장을 말씀드립니다. 민주당의 전격적인 입장 선회는 여론 추이를 의식한 거란 분석이 정치권에선 우선 나옵니다. 한국갤럽이 지난 19일 발표한 여론조사의 경우 응답자의 62%가 통일교 특검 도입에 찬성하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민주당 지지층의 찬성 비율이 국민의힘 지지층보다도 높았습니다. 여기에 민주당 내부에서 통일교의 국민의힘 집단 입당 의혹과 2022년 대선 당시 한학자 통일교 총재의 윤석열 후보 지지 가능성 등에서 특검이 야권에 불리할 거란 기류가 형성된 점도 선회의 배경으로 꼽힙니다. 지난 대선에서의 통일교가 정치에 어떻게 개입했는지도 한번 밝혀봅시다. 또 민주당이 2차 종합특검을 추진하는 마당에 통일교 특검만 거부할 경우 정치적 명분이 약해진다고 판단한 거란 분석도 있습니다. SBS 하정인입니다. 통일교 특검을 민주당이 수용했지만 입법까진 진통이 예상됩니다. 특검 후보자를 누가 추천할지, 수사범위는 어디까지로 할지 여야 입장차가 여전히 큽니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은 3대 특검의 후속으로 2차 종합특검을 도입하는 법안을 오늘 그런데 저 국회에 멀리 냈습니다. 머도크가 이어서 민경호 보였어요. 기자의 보도입니다. 머도크는 벌써 도착했네. 아까 민주당이 머도크가 오늘 오전 말해준 대로 통일교 특검 수용을 웨이스워시 발표한 선로를 직후 타고 갈 걸 여야는 당장 그랬나봐. 만나 협상을 시작하자고 에밀리는 운을 댔지만 머도크의 도움이 오늘 필요했어요. 오전에라도 그래서 온 만납시다. 힘을 다해 기적을 답변 누렸죠. 기다리겠습니다. 머도크가 왔어요. 머도크 미안해. 네가 맞았어. 좋습니다. 저기 날 막상 오후 도와줄 4시 수 30분에야 첫 공식 협상이 이루어졌습니다. 하지만 각자 특검 법안을 마련한 뒤 협상하자고만 날 정하고 도와줄 수 헤어졌습니다. 있겠니? 각자 특검 법안을 그야 기준하고 당연하지. 협의하여서 신속하게 머도크는 에밀리를 연결했어요. 개인이라도 법안을 발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연내라도 이른 시일 안에 민주당과 협의 절차를 마무리해서 열심히 에밀리를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이 진흙에서 어제 끌어냈죠. 합의한 통일교 특검의 세부 내용을 정말 보면 고마워 수사 대상은 머도크. 여야 정치권의 금품 수수와 맥콜시의 민중기 농장을 특검의 가니 직무유기 의혹이고 트레버가 특검 기다리고 후보자의 있었어요. 추천권은 대법원과 트레버, 널 법원행정처에 공항으로 데려가려고 기록됩니다. 왔어. 반면 민주당은 에밀리는 통일교가 피스톤을 여야 정당에 움직이다가 집단적으로 갑자기 입당해 멈췄어요.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도 수사해야 하고 특검 추천권은 아, 국회 그렇게 의석수를 해야겠다. 반영한 통상적 방식이어야 한다고 머도크, 보고 있습니다. 공항까지는 어느 이런 선으로 가운데 가야 해? 민주당은 오늘 내란 등 고든이 3대 언덕은 특검을 아직 이어갈 지저분하니까 2차 종합특검 계곡 법안도 쪽길로 발의했습니다. 가는 게 좋아. 12.3 개혁에 알았어, 따른 고마워. 내란과 외환의 남은 에밀리는 진상규명은 물론 출발했어요.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선거 개입 의혹과 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의혹 등에 대해서 에밀리는 최장 기분 5달 좋게 동안 계곡 수사한다는 선로로 내용입니다. 갔어요. 통일교 특검과 모두 2차 맞았어. 특검 모두 도입이 그런데 급물살을 타는 양쪽 가운데 선로에 입법 과정에서 전신부가 쓰러져 여야의 치열한 있었죠. 힘겨루기도 예상됩니다. 에밀리는 직접 SBS 그것을 치우려다가
토마스가 했던 말을 정치권의 떠올렸어요. 특검 추진과는 합의를 별개로 경찰의 불러야겠다 통일교 관련 하고 의혹을 생각했죠. 신속하게 규명하겠다는 합의가 입장을 금세 밝혔습니다. 선로를 경찰청 치웠자 국가수사본부에 나가 있는 다시 취재 기자 움직였어요. 연결해 보겠습니다. 잠시 후 송기준 기자, 교차로가 경찰이 나왔는데 강한 수사 의지를 공항으로 밝히네요. 가는 지름길이 보였어요. 네, 박성주 저기 경찰청 지름상이야. 국가수사본부장은 오늘 저기 기자간담회에서 진흙탕 선로에 대해 한 말이 정치권의 떠올랐어요. 통일교 특검 추진에 대해 이번에도 같이 합의가 싫어. 되면 거기에 너도 따르면 될 길을 일이라면서 돌아가야겠다. 그와 별개로 신속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의혹의 핵심 피의자 중 얼마 한 안 명인 가 전재수 고향에 더불어민주당 도착했어요.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공소시효는 올해로 만료되는데요. 이와 관련해 트레버가 법무부장은 활주로를 최선을 다하고 치웠죠. 있다며 직원들이 하루도 쉬지 않고 시간도 수사에 임하고 있다고 맞췄어요. 강조했습니다. 네, 이렇게 입장이 나온 대로 부드럽고 실제 안전하게 경찰은 수사에 참여했어요. 속도를 내고 있죠. 네, 경찰은 사장님은 오늘도 어머니를 통일교 뵙고 자기구름과 관련해 기뻐하셨죠. 참고인 2명을 소환 조사했습니다. 경찰은 특히 시간 정치권으로 맞춰 건너간 와줬어. 금품이 다른 어디에서 나왔는지 친구들이 파악하는 데 도와준 주력하고 있습니다. 덕분이에요. 당시 소도섬의 자기구름을 잘 기관차들은 알고 모두 있는 훌륭한 통일교 전 기관차예요. 총무처장 조모 씨가 내일 소환되고 전 재정국장이자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 아내인 이모 씨도 조만간 경찰에 출석할 걸로 보입니다. 수사팀 출범 이후 어제까지 피의자와 참고인 8명을 조사했다고 경찰은 밝혔습니다. 그리고 임종성 전 의원에 대해서는 새로운 의혹이 제기됐다고요. 네, 통일교 산하에서 한일 해저 투어를 추진한 재단의 명칭 변경 문제를 두고 당시 국회 국토위 의원이었던 임종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협조로 국토부 승인을 받아냈다는 내용인데요. 해당 내용은 윤 전 본부장이 한학자 총재에게 지난 2017년 11월 보고한 특별 보고 문건에 담긴 걸로 전해졌습니다. 저희 취재진이 해당 재단 등기를 확인해 보니 이른바 특별 보고 시점에 명칭 변경이 이뤄진 걸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임 전 의원이 그동안 윤용호라는 사람을 이번에 처음 알았다고 해명해온 만큼 경찰도 신속하게 사실관계 확인에 나설 걸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앞에서 SBS 송준. 쿠팡 사태 소식으로 이어갑니다. 국세청이 쿠팡 자회사에 대해 특별 세무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이번 세무조사엔 국제거래조사국도 투입돼 미국 본사를 포함해 사실상 쿠팡 전체를 들여다볼 것으로 전망됩니다. 정치권도 청문회와 국정조사를 거론하며 쿠팡을 압박했습니다. 먼저 백운 기자입니다. 새 친구 내일 소도섬의 기관차들은 늘 바쁘게 움직였죠. 매일매일 할일이 오늘 아주 오후 쿠팡의 많았거든요. 물류센터를 총괄하는 쿠팡 풀필먼트 서비스 본사입니다. 국세청 조사위원들이 상자 10개 분량의 자료를 들고 나옵니다. 헤드머스 착오로 오셨어요. 오늘 주로 어떤 자료 우리 확보하셨나요? 서울에 기관차가 왔다. 같은 시간 말씀하셨죠. 서울 송파구 쿠팡 본사에 국세청 요원들이 모두들 투입됐습니다. 따뜻하게 환영해주기 오늘 바랍니다. 특별 세무조사는 쿠팡이 100%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자회사와 자회사 사무실이 있는 본사를 상대로 이뤄졌습니다. 토마스가 신호 때문에 모두 생겼는데 150여 명의 조사 요원이 담당자가 투입됐습니다. 토마스를 불렀어요. 업계에 저 앞에 따르면 다리가 법인세 망가졌거든. 탈루 정황 등이 토마스, 포착된 것으로 가서 그걸 좀 전해졌습니다. 들어다 주겠니? 그걸로 세무조사 다리를 결과 수리하게. 구체적인 탈세 혐의가 확인되면 예? 고발 조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번 세무조사는 그 사실상 쿠팡그룹 전체를 겨냥한 것이란 관측이 나옵니다. 특별 세무조사를 전담하는 조사사국뿐 아니라 해외 거래를 조사하는 국제거래조사국까지 동원됐는데 미국 본사와의 거래 구조까지 당국이 들여다보겠다는 의지로 풀이됩니다. 조금만 더. 정치권은 청문회와 국정조사를 거론하며 쿠팡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오는 30일부터 이틀 동안 과학기술 정보방송통신위 등 5개 상임위가 참여하는 청문회를 열겠다고 밝혔습니다. 충분히 청문회 하지 대리와 않았다. 함께 그래서 연속 크게 청문회를 웃었어요. 통해서 쿠팡의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파헤칠 필요가 있다. 저 차장의 도시권 야당은 아예 토마스는 특위를 구성해 해리와 버스가 국정조사를 진행해야 내일과 한다는 웃는 입장입니다. 모습을 보았죠. 정확한 진상 새로운 친구구나. 규명과 그리고 재발 방지를 위해서 필요하다면 일반 청문회 하지 말고 처음 확실한 봤어요. 국정조사를 하자. 여야는 쿠팡 김범석 의장이 이번에도 국회에 나오지 않으면 추가 고발이나 토마스는 동행 네트워크로 명령장 발부 들어섰어요. 등 강제 수단을 새로운 모두 친구 동원한다는 봤어? 계획입니다. 제임스가 뭐 SBS 백운입니다. 봤어. 이번 정말 주에도 쿠팡에 조심해야겠더라. 대한 단독 보도 저 차장에서 준비했습니다. 해리랑 버스가 지난 있는 걸 2020년 봤는데 쿠팡 같이 막 물류센터에서 붙더라고. 하청업체 노동자가 유독물질에 제임스는 노출돼 깜짝 놀랐어요. 숨지는 지금 사고가 기관차가 발생했습니다. 디젤 기관차가 그런데 놀다니. 사고 이후 경영진의 대화를 보면
김범석 당시 한국 쿠팡 대표의 토마스가 가고 나서 최우선 해결 에드워드가 과제는 들어왔어요. 하청업체와의 세이프 계약 단체 얘기 주체를 들었어? 자회사로 제임스가 바꾸는 묻더니만 것이었습니다. 에드워드에게 이게 모든 어떤 얘기를 의미인지 떠들어댔어요. 박재현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조금 후엔 에드워드가 급식을 지난 받으면서 2020년 6월 고 호시에게 박경영 얘기를 씨는 전했어요. 쿠팡 옥천 물류센터의 사내식장을 기관차가 방역하라는 지시를 받고 소독하던 중 유독물질에 노출돼 사망했습니다. 신호 생각이 없다나 봐. 그걸 어떻게 알아? 나중에 보면 이제 제임스가 그러는데 토마스한테 들었대. 유족 측은 경찰 수사가 시작되자 쿠팡 측이 대화를 끊었다고 버스는 말합니다. 신호등 앞에서 에밀리를 만났어. 형사하고 얘기해라 그쪽에서. 새 기관차 내비라고 놀지 마 에밀리. 그거 직접적으로 듣자니까요. DJ 기관차랑 검찰은 짜고 쿠팡을 골탕 증거 먹이려고 불충분으로 한다는데 무혐의 처리했고 하청업체 에드워드한테 임직원들은 들었어. 재판에서 벌금형을 에드워드는 받았습니다. 제임스한테 들었고 사건 넉 달 제임스는 뒤 토마스한테 쿠팡 들었대. 임직원들이 주고받은 이메일 내용입니다. 당시 쿠팡 법무총괄은 토마스가 개인정보 에디역에 보호 최고 도착하니 책임자인 장님이 와 회의에서 계셨어요. 김범석 대표가 모든 아웃소싱 계약을 다른 쿠팡에서 기관차들한테 자회사인 공사가 다 쿠팡 끝날 때까지 풀페이먼트로 다리를 변경하는 건너지 지시가 있었다고 말라고 해. 말합니다. 옥천 물류센터 사망 사고로 말씀하셨어요. 쿠팡이 수사 대상이 됐다면 토마스는 기분이 좋았죠. 최우선 과제라고 중요한 임무를 덧붙였습니다. 맡았으니까요. 다른 임직원들이 주고받은 메일에서도 위탁운영 계약의 당사자가 쿠팡이었기 토마스가 때문에 잘 보니 형사 책임 문제가 생기고 있다며 김 내비이 대표가 계약 애니와 주체를 파라벨을 신속히 끌고 온 게 쿠팡 아니겠어요? 풀페이먼트로 바꿀 것을 지시했다는 내용이 언급됩니다. 애니와 이후 파라벨은 발생하는 내 사고에서 주체인데 김 대표가 기가 쿠팡과 막혔어요.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그냥 조치를 내비이 내린 걸로 인사에 풀이됩니다. 가겠죠. 난 너랑 말 안 해. 산재를 예방하고 해결하는 방향으로 회사를 바꾼 게 아니라 그 불똥이 자기에게 튀지 않도록 하는 방식들만. 김 대표는 그때 박경영 애니가 씨 사건 내비 넉 달 옆으로 후 들어왔어요. 쿠팡 물류센터에서 과로사로 숨진 고 장덕중 씨 사건에 대해선 열심히 일한 증거를 남기지 말라고 지시했습니다. 쿠팡 측은 당시 책임을 회피하려 한 이유가 무엇인지 묻는 내비를 SBS 인사하자 질문에 에밀리는 정당한 준비를 해임 품었어요. 조치에 대해 불만을 가지고 있는 전 임원이 너 말이야. 왜곡된 주장을 나는 일방적으로 진짜 하고 있는 생각나. 것이라고 넌 답했습니다. 우리 준비 기관차 SBS 골탕 먹을 박지은. 거잖아. 헬이랑 버트가 그러라고 김범석 생각하면서 의장을 보호하려는 정황은 엄청 쿠팡의 놀랐어요. 다른 문서에서도 그때 역장님이 확인됩니다. 호루라기를 불었죠. 과거 쿠팡이 내비를 회사 분할을 뒤집어서 검토하면서 분할했어요. 이 분할의 목표로 삼았던 게 CEO에 내비를 대한 구성 위험 먹일 거란 줄이기와 얘기는 노조 어디서 규모 들었어? 축소였던 토마스가 걸로 물었어요. 드러났습니다. 이어서 진짜 김혜민 몰라? 기자의 단독 난 보도입니다. 퍼시한테 들었고 버스는 에드워드한테 에드워드는 최고 제임스한테 기밀이라고 제임스는 적혀 있는 너한테 문서. 들었다던데? 제목은 에르메스. 한글 설명은 회사 구조 변경 분할입니다. 쿠팡의 전 개인정보 보호 최고 책임자 A 씨가 나한테 사내 들었다던데? 변호사로부터 받은 이 문서는 난 회사 제임스한테 분할에 대한 내비를 의사 데리고 결정이 가는 걸 목적이라고 봤다고 돼 있습니다. 지난 2015년 작성된 그때 것으로 소비가 추정되는데 회사 분할 검토 배경을 설명하며 사업이 아닌 노무 이슈와 대규모 유통업법, CEO 리스크 등 세 가지를 꼽습니다. 우선 배달 기사인 쿠팡맨이 3,000명이 넘어가면서 노조 결성 가능성이 있으니 노조 결성이 예상되는 조직을 분리 단절시켜 이 노조 규모를 작게 해야 한다고 돼 있습니다. 그러면서 노조가 설립되면 국회에서 CEO에게 참고인 출석 요청을 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CEO 리스크에 대해선 회사가 성장하면서 소송이 증가해 수사기관이 CEO 출석을 요구하면 업무 부담이 가중될 수 있으니 이 회사를 분할해 CEO의 위험을 분산시켜야 한다고 돼 있습니다. 회사 분할의 이유가 CEO 지키기로 모이는 모양새인데 당시 쿠팡의 CEO는 현재 김범석 의장입니다. 문서는 여러 가지 대안 중 배송 조직과 리테일을 분할하는 안이 가장 적절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문서가 작성되고 3년 뒤 2018년 쿠팡 배송 전문 자회사인 쿠팡 로지스틱스 서비스가 설립됐습니다. CLS가 만들어진 이후에는 이 배송 기사들 속에서도 대부분 리스트하고 돌리고 일부만 이렇게 직고용으로 남기고 전문가들은 회사 분할 등을 통해 노조 규모를 줄이려 한 것은 법을 위반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합니다. 이 법은 부당노동행위라고 해서 노조법에서 이 지배계획 문제가 있습니다. 형사처벌이 될 수 있고요. 다만 이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쿠팡 측은 문서 내용에 대한 SBS 질의에 해임 조치에 대해 불만을 가진 전 임원이 왜곡된 주장을 일방적으로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SBS 김혜민입니다. 우리 쪽은 혹시 방송 게임하면서 계속 생각이 떠올랐어요. 치킨만 먹으면 어디가 살이 찌는지 궁금해. 살살 다리 위로 올라갔죠. One thing you notice
그리고는 다음 클라라베르게 소식입니다. 당하가 개차를 지금 연결했어요. 국회에선 민주당 주도로 본회의에 토마스도 올라간 무서웠지만 내란전당 재판부 법안에 반대하는 레비를 국민의힘의 계속해서 필리버스터, 끌어올리기 즉 시작했어요. 무제한 토론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럼 국회로 심하게 가보겠습니다. 삐걱거렸다. 김국희 서둘러야 기자, 했죠. 필리버스터가 지금 몇 시간째죠? 토마스는 있는 힘을 다해 그로 당겼고 네, 필리버스터 첫 주자로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나섰는데 8시간째 토론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제1야당 대표가 직접 필리버스터에 나선 건 이번이 처음이라고 밝혔습니다. 장 대표는 헌법학 등 5건의 책을 들고 내란 재판부법이 헌법에 어긋난다고 미리 비판했습니다. 알려줬어야 했는데 괜히 나 혼자 엉뚱하게 널 오해했지 뭐야. 기억해 주십시오. 네가 대한민국 진국한테 역사상 수용하는 줄 알았는데 최악의 내가 잘못 알았어. 악법으로 기록될 것입니다. 토마스는 레빌에게 우정의 기적을 올려주었어요. 국민의힘은 내일 민주당 주도로 상정될 정보통신망법 개정안까지 이재명식 공포정치 2대 악법이라고 규정하고 2박 3일간 필리버스터를 이어갈 방침입니다. 이 내란전당 재판부법을 예정보다 하루 앞당겨서 상정한 이유는 뭡니까? 네, 민주당은 허위조작정보 근절법으로 명명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원래 오늘 먼저 상정하려고 했었지만 위헌성 논란에 수정작업에 들어가면서 내란 재판부 법부터 올렸습니다. 내란 재판부 법안은 민주당 원안에 대해 사법부 독립침해 등 위헌 논란이 이어지면서 내용이 대폭 바뀐 수정안이 상정됐습니다. 수정안은 법원의 판사회의와 사무분담위원회 등이 2개 이상의 복수의 전담 재판부를 구성하는 방식을 채택했습니다. 이 법이 통과된다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내란 혐의 2심 재판의 경우 전담 재판부가 재판을 맡게 됩니다. 사법부 측이 구성하는 2개 이상의 재판부 가운데 무작위 배당될 전망이라 위헌 소지가 없다는 게 민주당의 판단입니다. 그렇게 힘겨운 하루가 끝나면 기관차들은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법은 위헌성과 위험성을 모두 제거했습니다. 무엇보다 조희대 대법원장의 입김을 최대한 차단한 점이 이번 수정안의 장점입니다. 불감기 수리에 필요한 강철 윈치와 반면 국민의힘은 국회가 입법을 통해 재판부를 꾸리는 것 자체가 이미 사법권 침해라며 맞서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SBS 기본입니다. 프로테우스라는 나이 많은 기관차.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을 수사하는 김건희 특검팀이 오늘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을 피의자로 불러 조사했습니다. 특검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일본 순방을 마치고 귀국한 날 김 의원이 가방을 직접 건넸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원종진 기자입니다. 지난 2013년 3월 17일 1박 2일간의 일본 순방을 마치고 서울공항으로 귀국하는 윤석열 전 대통령을 김기현 당시 국민의힘 대표가 반갑게 맞이합니다. 9일 전 전당대회에서 초반 열세를 뒤집고 대표로 당선된 김 의원은 윤 전 대통령 귀국 후 치러진 환영 행사에도 참석한 걸로 전해집니다. 특검팀은 이날 김 의원이 윤 전 대통령 부부에게 가방을 직접 건넸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오늘 김 의원을 피의자로 소환했습니다. 특검팀은 김 의원을 상대로 명품 가방이 윤 전 대통령 부부에게 전달된 구체적인 상황에 대해 집중 조사한 걸로 파악됐습니다. 앞서 특검팀은 지난 5일 김 의원 부인 이모 씨를 소환했지만 이 씨는 전달 경로에 대해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특검팀은 압수수색 등을 통해 이 씨가 2023년 3월 16일 김 의원 카드로 가방을 구매했고 다음 날인 17일 이 씨가 김 의원의 국회 사무실을 출입한 물증을 확인했습니다. 때문에 특검팀은 전날 부인에게 가방을 전달받은 김 의원이 3월 17일 귀국 환영 자리에서 윤 전 대통령 부부에게 직접 전달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대통령 부부 그 귀국 한 날 그날 전달하신 거 맞아요? 얼터단 봤는데 거의 비가 없었어요. 공직자인 윤 전 대통령과 김 의원이 김 여사에게 100만 원 넘는 금품이 건네진 걸 알았다는 게 입증되면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처벌받게 됩니다. 특검팀은 오는 28일 수사기간이 종료되는 점을 감안해 오늘 조사 내용 등을 토대로 김 의원에 대한 기소 여부를 결정할 전망입니다. SBS 원정수입니다. 공천 대가로 돈을 주고받은 혐의로 기소된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와 김영선 전 의원에게 검찰이 각각 징역 6년과 5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이들의 범행이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다고 강조했습니다. 전은남 기자의 보도입니다.
피터쌤은 스카로이가 말한 검찰은 오늘 열린 명태균 씨와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 결심 공판에서 명 씨에게 징역 6년, 김 전 의원에게 징역 5년을 각각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또 명 씨와 김 전 의원에게 각각 추징금 1억 6천여만 원과 8천만 원을 부여했습니다. 검찰은 후보자 추천 과정을 왜곡시켜 능력과 자질이 없는 사람이 정당 후보자로 결정되게 할 위험을 발생시켰다며 선거제도와 정당제도에 대한 국민 신뢰를 훼손시켜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명 씨와 김 전 의원은 지난 2012년 6월 경남 지역 보궐선거에서 김 전 의원이 국민의힘 후보자로 공천받는 일과 관련해 김 전 의원 회계 담당자였던 강혜경 씨를 통해 같은 해 8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세비 8,070만 원을 주고받은 혐의를 받습니다. 또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경북 고령군수와 대구시의원 예비후보 등 2명으로부터 공천 대가로 2억 4천만 원을 받은 혐의도 있습니다. 여기에다 명 씨는 지난해 9월 자신의 처남에게 이른바 홍성북 등 휴대전화 세대와 USB 1개를 숨기도록 지시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한편 명 씨와 김 전 의원을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과 관련해 피의자 신분으로도 조사한 김건희 특검팀은 조만간 이들에 대한 처분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SBS 전연남입니다. 그럴 줄 알았어. 이재명 대통령이 조만간 청와대 집무실로 옮기면서 3년 7개월 이어진 용산 시대가 막을 내리고 다시 청와대 시대가 시작됩니다. 오늘 청와대 춘추관에서 첫 언론 브리핑도 열렸습니다. 박예린 기자가 보도합니다. 친구들 곁으로 무사히 거 눈치 보는 중요한 분들 이거 먹으면 감기가 뚝 그치고 배가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3년 7개월 만에 활짝 열린 청와대 춘추관. 건물 안으로 가구와 집기를 옮기는 막바지 이사 작업이 한창입니다. 기존 대통령실 로고 대신 청와대 로고를 내건 언론 브리핑실도 오늘 새롭게 문을 열었습니다. 주요 수석 비서관실과 비서관실의 청와대 이전도 마무리 단계입니다. 일반적인 업무 시설이던 중순에 순차적으로 이사가 완료되면 크리스마스쯤이면 이사가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대통령은 제 뒤로 보이는 청와대 본관과 업무동인 여민관에 각각 집무실을 두고 사용할 예정입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도 여민관에 집무실을 따로 두긴 했지만 이 대통령은 아예 여민 1관에 대통령 집무실과 함께 강훈식 비서실장, 위성락 안보실장, 김용범 정책실장 등 이른바 3실장의 사무실도 두고 국정에 대해 수시로 소통하며 업무 효율성을 높일 생각입니다. 청와대 본관을 중심으로 오른쪽의 여민 2관은 국정상황실과 민정수석실이, 여민 3관은 국가안보실과 홍보수석실이 각각 자리를 잡습니다. 청와대 이전 완료 후에도 대통령실은 일부 견학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국민 소통 행보를 이어갈 방침입니다. 또 청와대로 접근 가능한 5개 지린도의 검문 검색을 최소화하고 러닝족들이 애용하던 청와대 인근 달리기 코스도 통제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SBS 박예린입니다. 그럼 이번에는 대통령실 출입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강민우 기자, 참모진을 비롯해서 언론 대부분 입주를 마친 듯한데 이재명 대통령은 언제부터 그곳에서 업무를 시작합니까? 네, 저는 청와대 언론 브리핑 공간으로 오늘 문을 연 춘추관에 나와 있습니다. 이곳 춘추관을 비롯해 업무동인 여민관 등에도 대통령실 조직 상당수의 이사가 완료됐고 성탄절 전후 막바지 이전 작업이 완료될 전망입니다. 이에 따라 이재명 대통령은 다음 주부터 용산 대통령실 시대를 마무리하고 이곳 청와대에서 업무를 시작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내년 상반기까지 출퇴근을 용산 한남동 관저에서 청와대로 해야 합니다. 이 대통령 내외가 거쳐야 할 관저 개보수가 내년 6, 7월에나 완료될 걸로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이번 이전 과정에서 청와대 내부에 크게 달라진 점은 없나요? 관저뿐 아니라 청와대 시설 대부분이 굉장히 오래됐고 훼손 상태도 심해서 대대적인 리모델링 또는 증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최소화됐다고 대통령실은 전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청와대를 증축하면 임기 내에 세종시에 제2집무실을 만들겠다는 대통령의 약속이 의심받을 수 있다고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이 대통령의 네, 그럼 새해를 청와대에서 맞게 될 텐데 신년 특사 소식은 없습니까?
네, 이 대통령의 성탄절이나 신년 특별 사면은 없을 걸로 보입니다. 취임 석 달째였던 지난 8월 이미 광복절 특사를 단행한 만큼 필요성이 크지 않다는 판단입니다. 다만 이 대통령이 재범 위험성 낮은 재소자에 대한 가석방 확대를 지시했던 만큼 법무부 차원의 가석방은 이루어질 걸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청와대에서 SBS 강민입니다. 폭풍우가 휘몰아쳐 비만 치료 주사제 40자루를 선물처럼 나눠주며 환자들을 끌어모으고 병원비를 보험 처리할 수 있게 서류까지 꾸며준 병원의 실태 저희가 집중 보도해드렸습니다. 보건복지부가 해당 병원을 수사 의뢰했고 경찰은 전국적으로 이런 병원이 더 없는지 특별 단속에 들어갔습니다. 보도에 박세용 기자. 정말 훌륭하다, 에밀리. 비만 치료 주사제 40자루가 담긴 파란 봉투를 들고 병원을 나서는 사람들. 병원은 환자가 쓴 돈을 실손보험 청구할 수 있게 보험 처리가 되는 다른 치료를 한 것처럼 서류를 만들어줍니다. 계시는데 지금 사용을 못해. 폭풍 때문에 발표에 금속 탱크가 몇 개 쓰러졌고 보건복지부가 오늘 이 병원을 경찰청에 수사 의뢰했습니다. 진료 기록부 허위 기재를 넘어 전문의약품인 40자루를 무분별하게 나눠줘 국민 건강 측면에서도 사안이 중대하다고 본 겁니다. 특히 진료 비용 수중을 실손보험 청구 한도에 맞게 쪼개서 발급해주고 나도 맥콜 아저씨께 가는 길인데 물에 잠긴 곳이 많으니까 맞지도 않은 100만 원짜리 주사제를 0.1719병 맞았다고 적어 환자에게 청구한 건 보험 사기 목적이 짙다는 게 보건당국의 판단입니다. 경찰은 금융감독원과 공조해 이 병원 서류로 실손보험을 청구한 모든 내역을 조사할 계획입니다. 수사는 해당 병원뿐 아니라 전국으로 확대될 전망입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각 시도경찰청에 보험사기 전담 수사팀을 지정해 이른바 40자루 병원이 더 있는지 특별 단속을 벌이기로 했습니다. 병원이 허위 진료비 내역으로 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를 부당 청구했다는 의혹도 수사 대상입니다. 이거를 신병원에 청구를 하면 이 병원은 치료하지도 치료했다고 거짓말. 나무가 쓰러져서 선로를 40자루 막고 병원 있어. 관할 보건소는 다시 현장 조사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난 복지부 훌륭한 관계자는 애민이야. 앞서 이런 일 보건소가 정도로 강제 조사권이 가구를 없다는 기다릴 이유로 필요가 해당 병원에 구두 경고만 하고 철수한 건 소극적인 대응이었다면서 환자 동의 없이도 필요하면 진료 기록부 등을 확인할 권한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경찰과 금감원, 보건소의 조사 결과에 따라 위사면허 취소 같은 행정 처분이 내려질 거란 관측이 나옵니다. SBS 박세용입니다. 있는 힘껏 나무를 최근 밀었어요. 정부기관부터 그런데 백화점과 나무는 대기업 옆으로 치워지지 본사까지 않고 계속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에밀리하고 협박들이 있었죠. 잇따르고 있는데요. 에밀리는 처벌 강화와 언덕 위로 함께 나무를 거액의 밀고 가다 손해배상 너무 청구까지 힘이 들었어요. 허위 협박에 그치더라도 게다가 더는 시간은 봐주지 계속 않겠다는 흐르고 분위기입니다. 있었죠. 김민중 기자가 겨우 취재했습니다. 언덕 꼭대기에 올랐는데 나무가 굴러 어젯밤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국방부에 폭발물이 설치됐다는 글이 올라왔습니다. 언급된 날짜는 내일인 23일 저녁 6시였고 장소는 이태원로 22 이곳 국방부청사 인근이었습니다. 경찰과 군이 투입됐지만 폭발물은 발견되지 않았고 하루 만에 붙잡힌 20대 남성은 국방부에 기분이 나빠서 그랬다고 경찰에 진술했습니다. 허위 폭발물 협박은 최근 하루가 멀다 하고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17일엔 KT 경기도 분당 사옥을, 18일엔 삼성전자 본사를, 19일엔 현대그룹 빌딩을 폭파하겠다는 협박글이 경찰에 신고됐습니다. 카카오의 경우 지난 15일과 오늘까지 일주일 새 2번 100명이 넘는 직원들이 대피하고 재택근무로 전환하는 등 큰 불편을 겪었습니다. 뉴스들은 많이 나오니까 설마 진짜 있어 하는 부분이 좀 있었죠. 이러다가 나중에 정말 다 둔감해졌을 때 큰일이 나면 어쩌나. 폭발물 협박글 게시는 실제 피해와 관계없이 지난 3월부터 시행된 공중 협박죄를 적용하는데 경찰은 지난 9월 30대 백화점 폭발물 협박범을 구속 수사하는 등 처벌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교차로에서 너를 만났어요. 협박을 하더라도 둘을 보고 기다리던데 특히 걱정 마, 처벌을 금방 갈 원하지 않는 거니까. 경우에도 처벌이 되기 저쪽 솔로는 지금 공권력이 낭비되는 구성이야. 부분에 거기 대한 빠지지 손해배상 않게 청구도 조심해서 적극적으로 하고 가라고. 있습니다. 경찰은 지난 8월 난 백화점을 훌륭한 폭파한다는 애인이야. 유튜브 댓글을 단 그 정도는 20대에게 전혀 문제 1,000만 원 없어. 넘는 손해배상을 청구했고 더는 폭발물은 걱정이 아니지만 지난 없어요. 9월 경기도 분당 야탐역 흉기난동 협박글을 올린 20대에게도 5,500만 원의 손해배상이 청구됐습니다.
시민들을 공포에 떨게 하고 사회에 큰 불편을 초래하는 공중 협박에 대해서는 엄하게 형사처벌하고 민사상 책임을 철저히 따지는 추세가 더욱 강화될 전망입니다. 걱정 마. SBS 금방 갈 김민주입니다. 거니까. 저쪽 한밤중 솔로는 지름 아파트 지하 구성이야. 주차장에서 거기 차량을 빠지지 털던 않게 중학생들이 조심해서 가라고. 현장에서 붙잡혔습니다. 난 문이 그냥 열려있는 아니야. 차들만 골라 그 안에서 정도는 금품을 전혀 훔친 문제 건데요. 없어. 잠겼는지 열렸는지 더는 쉽게 걱정이 알아보는 됐어요. 요령이 있었습니다. 유수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3일 새벽 경기 양주시의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 검정 멘트의 남성들이 승합차 문을 열고 봉지 여러 개를 꺼내듭니다. 잠시 뒤 경찰차가 모습을 드러내자 도망치기 시작했고 차량 사이를 넘나드는 추격전이 5분 넘게 벌어졌습니다. 뭐 이 정도 경찰에 붙잡힌 건 10대 중학생들로 선글라스, 택배 물품 등 150만 원 상당의 물품들을 훔친 걸로 드러났습니다. 범행은 야간 근무를 하던 아파트 보안 직원에게 포착됐습니다. 트레버를 데리러 가야 CCTV를 되는데. 보던 중에 좀 수상해 보이는 애들이 있어가지고 좀 유심히 보다가 범행 장면이 포착돼가지고 이제 신고를 하게 되었고. 경찰 신고 후에도 CCTV를 보며 학생들이 숨어 있는 곳을 알려 현장에서 2명이 검거됐습니다. 도망쳤던 한 명도 이후 자진 출석했고 모두 특수절도 혐의로 입건됐습니다. 신형 차량의 경우 차문이 잠겨있지 않으면 사이드미러가 펼쳐져 있다는 점을 악용해 범행 대상을 물색한 걸로 확인됐습니다. 아파트 채팅방이나 아니면은 어린이집 엄마들한테 듣기도 했고 주차장 타, 문 단속 잘 하고 다녀야 된다. 혈압 조금 낮추자고 이것이지. 3일만 드시면 끈적하게 막혔던 혈관들 싹 뚫리면서 손발 저림, 차가운 붓기 싹 사라질 거니까요. 시술로는 이들은 하루 전엔 경기도 포천 일대 모텔 주차장에서도 차량을 털었던 걸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이들 가운데 만 13세로 촉법 소년인 1명을 소년재판부에 회부하고 나머지 2명은 다음 주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SBS 유수환입니다. 데이트앱에서 여성인 척 남성에게 접근한 뒤 자신이 미성년자라고 협박하며 돈을 뜯어내는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고소장까지 날아오자 남성들은 합의를 위해 돈을 건넸는데 알고 보니 변호사의 이름이 도용된 가짜 고소장이었습니다. 동은영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머도크 미안해. 네가 이름과 맞았어. 성별, MBTI 등만 저기 설정하면 날 랜덤으로 도와줄 수 대화 상대를 있겠니? 연결해주는 이른바 데이트 앱을 그래, 자주 사용하던 당연하지. 20대 남성 A씨. 지난 6월 17살 여성 이용자로 등록된 B씨와 대화를 시작했습니다. 성욕을 해소하자 등의 음란한 내용의 대화를 30분 동안 주고받았는데 갑자기 B씨 태도가 돌변했습니다. 미성년자인 자신을 상대로 음란 메시지를 보냈다며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로 A씨를 고소하겠다고 협박을 시작한 겁니다. 취하하려면 돈을 내놓으라면서 법률사무소의 주소와 번호, 변호사 이름이 적힌 고소장도 보냈는데 인터넷을 검색해보니 해당 법률사무소와 변호사가 실제 존재했습니다. 공포감을 느낀 A씨는 사회 초년생이라 돈이 없다. 빌려서라도 돈을 드리겠다며 합의하자고 하자 B씨는 합의금을 점점 높였고 A씨는 200만 원 상당의 카페 기프티콘을 뜯겼습니다. 계속 길로 가는 게 좋아. 알았어, 고마워. 공지를 안 되겠다 이런 식으로 허락을 줘서 제가 아무것도 모르니까 죄송하다 미안하다. B씨가 협박에 사용한 고소장에 이름이 적시된 변호사는 피해자들의 문의가 쏟아지자 뒤늦게 자신의 이름과 사무실이 범죄에 활용된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전신부가 쓰러져 있었죠. 앤디는 직접 그것을 치우려다가 토마스가 했던 말을 떠올렸어요. A씨는 공갈 혐의로 B씨를 고소했습니다. 피해자가 나이가 어리고 가비가 학생이기 금세 때문에 선로를 200만 원밖에 송금을 하지 못했지만 다른 피해자들은 더 많은 액수를 송금한 것으로 알고 교차로가 있습니다. 나왔는데 지난주 고소인 조사를 진행한 경찰은 IP 주소 등을 파악해 용의자를 추적하고 있습니다. SBS 동은영입니다. 선로에 대해 한 말이 떠올랐어요. 유명 가수의 이번에도 콘서트 같이 무대에 있어. 등장한 댄서들이 너도 길을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돌아가야겠다. 칼 근무에 공중 제비까지 선보인 댄서들 모두 휴머노이드 로봇입니다. 얼마 안 테슬라의 가 최고 공항에 경영자 일론 머스크도 도착했어요. 인상적이라고 평가할 정도였는데요. 어떤 무대였는지 베이징 권란 특파원이 전하겠습니다. 트레버가 활주로를 치웠죠. 무대 위에서 화려한 의상을 입은 로봇이 리듬에 맞춰 춤을 춥니다. 사람 백댄서와도 한치 오차 없는 칼군무. 물결 흐르듯 자연스러운 동작은 물론 공중 제비 돌기까지 완벽히 성공합니다.
지난 18일 중국 청두에서 열린 유명 가수 왕닝 콘서트 무대에 휴머노이드 로봇 백댄서 6대가 등장했습니다. 중국 대표 로봇 기업 유니트리 제품입니다. 这个机器人的动作流畅丝滑到，你把面部遮起来，我还真看不出来它是个机器人。 지난해 10월 이후 휴머노이드 로봇 옵티머스의 춤 실력을 여러 차례 공개해온 테슬라의 CEO 일론 머스크도 자신의 SNS에 영상을 공유하며 인상적이라 평가했습니다. 중국에선 지난 2021년 CCTV 설 특집 프로그램에 유니트리의 사족 보행 로봇이 등장하며 로봇 공연 시대를 열었습니다. 올해 설 특집 방송에서도 역시 유니트리 휴머노이드 로봇이 사람 무용수들과 함께 손수건을 이용한 춤 동작을 선보였습니다. 당시엔 무대에서 퇴장할 때 사람 무용수 도움을 받아야만 하는 등 미숙한 보행 능력이 지적됐습니다. 이번 백댄서 로봇들은 스스로 무대를 걸어나가는가 하면 반응 속도도 과거 0.5에서 0.1초로 대폭 줄이며 불과 10달 만에 보행 능력과 동작 정확도가 향상됐습니다. 중국은 최근 5년 휴머노이드 로봇 관련 특허가 미국의 5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등 수치상 발전 속도가 상당합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 속 기업들이 난립하는 등 과잉 투자에 따른 버블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SBS 권락입니다. 1900년대 초 조선 사람들의 모습을 담은 영상이 공개됐습니다. 서울과 인천 제물포항의 풍경이 담겼는데 인천을 촬영한 가장 오래된 영상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주영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카메라가 서서히 팬하며 북악산과 인왕산을 보여줍니다. 한양도성 아래 지금의 서대문 지역에는 초가집들이 빼곡히 모여 있습니다. 1915년 철거되기 전에 돈 입은 모습도 생생한 고화질 영상으로 남았습니다. 한국의 시네마테크인 한국영상자료원은 프랑스 시네마테크 프랑세즈에서 1908년에서 1910년 사이에 한국에서 촬영됐을 것으로 추정되는 고화질 원본 필름을 발견해 공동 복원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개항기의 인천항 영상은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인천 영상으로 보인다고 인천시는 설명했습니다. 인천항 부두 주변을 찍은 이 영상은 조선인 행상과 짐꾼은 물론 일본 관리와 중국인 노동자가 등장해 당시 사회상을 잘 보여줍니다. 한 짐꾼이 유심히 촬영자를 쳐다보고 있는 모습도 이채롭습니다. 굉장히 기술적으로 250분 체인이 들어갔기 때문에 아무래도 전문 촬영 기자가 찍었을 것이다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6분 30초가량 분량의 이 영상을 누가 어떤 목적으로 찍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시네마테크 프랑세즈는 전 세계에서 필름을 기증받기 때문에 프랑스인이 찍은 건지도 불확실합니다. 시네마테크 프랑세즈의 내부용 데이터베이스에서 원본 필름을 찾았다는 영상자료는 이 필름이 프랑스에서도 열어보지 않았던 질산형 필름이라 고화질로 보존됐다고 전했습니다. SBS 이주영입니다. 12.3 계엄 당시 계엄 사령관으로 임명됐던 박안수 전 육군 참모총장이 오늘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재판에 증인으로 나왔습니다. 박 전 사령관은 포고령 문건에 적힌 처단한다는 말을 보고 크게 놀랐다고 말했습니다. 김지욱 기자의 보도입니다. 그리고 에밀리 위에 올라탔었어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사건 재판 증인으로 박안수 전 육군 참모총장이 나왔습니다. 12.3 비상계엄 당시 계엄사령관에 임명된 박 전 총장은 김용현 당시 국방장관으로부터 포고령을 건네받고 무거운 느낌이 들었다고 증언했습니다. 무거운 느낌을 다 받았거든요. 이게 진짜 맞는 건가 하는 그런 무거운 느낌을 가지고 포고령에 대해 법률 검토를 했다고 김 전 장관에게 들었지만 실제 포고령 내용은 그렇지 않게 느껴졌다는 취지로 해석됩니다. 특히 전공의 처단이 적힌 포고령 5호를 보고 놀랐다고 말했습니다. 또 뭐냐 해서 이제 그래 또 놀라가지고 얘기하면서 다시 읽어봤습니다. 우리 군대에서 쓰는 용어는 아닌데 군인들이 국회에 진입했던 지난 12월 4일 새벽에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으로부터 테이저건과 공포탄 사용이 필요하다는 예하 부대의 건의가 있었다는 보고를 받았다고 증언도 내놨습니다. 그러면서 박 전 총장은 사전에 계엄을 알지 못했다는 주장을 반복했는데 이와 상반된 정황이 법정에서 공개되기도 했습니다. 특검팀이 계엄 선포 이틀 전 박 전 총장이 김 전 장관에게 보내려고 저장해둔 메시지를 제시한 겁니다.
악행을 대놓고 자행하는 위협의 실체와 입법 독재의 저의를 더욱 철저하게 통찰하겠다는 내용입니다. 계엄 선포문과 흡사한 내용인데 박 전 총장은 김 전 장관이 민주당 관련 유튜브 영상을 보내오자 답변하려 한 것일 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다음 공판에선 헌재에서 파면이 결정된 조지호 전 경찰청장이 증인으로 출석합니다. SBS 김지윤입니다. 미성년자 성착취범으로 미국 정재계 유명 인사들과 친분을 맺은 걸로도 알려진 제프리 앱스타인의 수사 자료들이 공개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미국 법무부가 이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이 나온 사진을 공개했다가 삭제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뉴욕 김범주 특파원입니다. 여러 액자와 서류 뭉치들이 놓인 책상. 대통령이 되기 전 트럼프가 여성들 사이에 서 있는 사진이 열린 서랍 안에서 보입니다. 제프리 앱스타인은 미성년자 성착취 혐의로 2019년 체포된 뒤 감옥에서 숨진 채 발견됐는데 정재계 인사들과 친분으로도 논란이 일었습니다. 이곳이 제프리 앱스타인이 살던 뉴욕 맨해튼의 저택입니다. 문제의 사진은 지난 2019년 앱스타인이 체포된 직후에 FBI가 이 집을 수색하다가 3층 서재에서 찍었습니다. 의회가 이 앱스타인 자료들을 모두 공개하라는 법을 통과시키고 트럼프 대통령도 서명해서 정부가 1차 자료를 내놨는데 그 첫날 트럼프 사진이 나온 겁니다. 그런데 법무부가 하루 뒤 이 사진을 삭제했습니다. That there were concerns about those women and the fact that we had put that photo up. So we pulled that photo down. It has nothing to do with President Trump. 여성들 얼굴이 가려지긴 했지만 클린턴 전 대통령 사진은 10장 넘게 공개된 것과도 비교되면서 공개 자료 속 트럼프 얼굴을 뒤늦게 발견하고 숨기려 했다는 의혹이 일었습니다. 야당은 법무장관 탄핵까지 거론했고 여당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My suggestion would be give up all the information, release it. What's going to happen to people if they don't? That will play out over time. 결국 법무부는 삭제 하루 만에 피해자가 포함되지 않았다면서 문제의 사진을 다시 공개했습니다. 앞으로 몇 주 추가 자료가 공개될 예정이라 이른바 앱스타인 파일은 계속 미국 정가를 뒤흔들 전망입니다. 뉴욕에서 SBS 김범주입니다. 술에 취한 채 택시를 훔쳐 무면허로 운전하다 사고를 내고 도주한 10대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 남성은 편의점에 들어누워 경찰에 쫓기고 있다며 스스로 신고 전화를 걸기도 했습니다. TJB 오인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혹시 중요한 정보를 제때 파악하지 못해 아쉬웠던 적이 있나요? 사실 매일 15분만 투자. 늦은 새벽 한 남성이 영업이 종료된 택시에 올라탑니다. 기사와 실랑이를 벌이다 기사가 차에서 내리자 이 남성은 곧장 차를 훔쳐몰고 골목 밖으로 달아납니다. 잠시 뒤 옷에 피를 묻힌 채 편의점으로 들어오더니 계산대 뒤에 들어누워 어딘가에 전화를 겁니다. 자기 주소를 막 얘기하고 하는 거 보니까 신고하는 거 같아요. 자고 일어났는데 무슨 일 있었어요? 그래서 나가서 편의점 직원에겐 아버지에게 쫓기고 있다고 말했지만 112에는 경찰관에게 쫓기고 있다며 엉뚱한 신고를 했습니다. 수상함을 느낀 경찰은 택시절도 용의자와 동일 인물로 판단해 19살 남성을 현행범으로 체포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해당 남성은 무면허의 음주 상태였고 택시를 훔쳐 달아나기 직전 근처에서 시비가 붙은 다른 사람을 폭행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훔친 택시로 1km가량 운전해 아파트 단지로 들어가 입구에 주차된 차량과 가로수를 들이받기도 했습니다. 저기 가로수로 갔다가 이 와동으로 차가 이 남성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면허 취소 상태였으며 또다시 술을 마신 채 범행을 이어간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술에 취해 당시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이 남성은 도로교통법 위반과 절도, 공무집행 방해 등의 혐의로 구속 송치됐습니다. TJB 오인균입니다. 부산은 아파트에 입주를 앞둔 주민들이 분양 사기를 당했다며 분통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시공사가 아파트 단지 안에 자체 하수 처리 시설을 짓겠다고 한 건데 입주 예정자들은 사전에 아무런 설명을 듣지 못했다는 겁니다. KNN 옥민지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화물차 5량을 연결했어요.
2027년 입주를 목표로 공사가 한창인 부산의 한 아파트 단지입니다. 최근 이곳에 입주 예정자들이 분양 사기를 당했다고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단지 내 들어설 예정인 자체 하수 처리 시설 때문입니다. 해당 아파트 지하에는 1200세대의 하수를 자체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이 들어섭니다. 인근 공공하수 처리장의 용량이 한계치에 다다르면서 단지 내 자체 시설을 짓는다는 조건으로 부산시의 허가를 받은 겁니다. 문제는 분양 당시 입주 예정자들에게 이에 대한 설명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분양 홈페이지에 게재된 65페이지 분량의 모집 공고문 전문에 딱 한 줄 나와 있는 게 전부이고 모델하우스에서 나눠준 추격본 공고문에는 이런 내용이 전혀 들어있지 않았습니다. 입주 예정자들은 악취와 소음이 따를 수 있는 게 아니냐, 주민들의 관리비로 유지보수돼야 하는 게 아니냐면서 분통을 터뜨립니다. 사용만 지나서 교체를 해야 되거나 아니면 고장 났을 때 교체 비용 이런 비용들이 뭐 10만 원, 20만 원 하진 않을 거 아니에요. 시공사는 인근 공공하수 처리장 용량 문제로 어쩔 수 없이 발생한 것이라며 입주민과의 소통 부족은 인정하지만 큰 잘못은 없다는 입장입니다. 소음 악취 발생 가능성이나 관리비 부담은 크지 않은 것이라며 불만 사항은 지속적으로 협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소송 의사를 밝힌 입주 예정자는 200여 명. 신규 대단지 아파트에서 자체 하수 처리를 하는 사례는 흔하지 않은 만큼 향후 어떤 식으로 갈등이 봉합될지 관심이 쏠립니다. KNN 옥미지입니다. 사장님이 디젤을 크게 나무라셨어요. 오늘 원달러 환율이 8개월 만에 1,480원을 넘었습니다. 수출과 수입을 병행하는 중소기업들은 고환율 여파로 원자재 가격이 오르면서 손해를 보고 있습니다. 최종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씩씩하게 대답했어요. 텅스텐을 수입해 밀착 장비 부품을 만드는 한 중소기업입니다. 환율이 오르면서 원자재 가격도 덩달아 올라 매달 손실을 보고 있습니다. 이거는 팔았을 때 이 판 가격으로 다시 원자재를 살 수 없는 수준이 되고 있어요. 계속적으로 급속히 반복되고 있는 사례입니다. 제품 한 개에 들어가는 텅스텐 가격은 지난해 약 9,000원 수준이었는데 1년 만에 27,000원, 약 3배로 올랐습니다. 납품 가격을 2만 원에서 28,000원으로 올렸지만 이유는 거의 남지 않습니다. 수출 업체들이라고 사정이 나은 건 아닙니다. 물건값으로 달러를 받는 수출 기업들은 환율이 오르면 이익을 볼 수 있지만 막상 원자재는 수입해 쓰는 경우가 적지 않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중소기업 중앙회가 중소기업 635곳을 조사한 결과 수출과 수입을 병행하는 회사 10곳 가운데 4곳은 환율 급등으로 피해가 발생했다고 응답했습니다. 수출만 하는 기업조차 고환율로 물류비가 오르면서 이익이 났다는 응답은 23.1%에 그쳤습니다. 영업이익을 달성하기 위한 적정 환율은 평균 1,362.6원이라고 답했습니다. 중소기업 절반은 환율에 따라 오른 원가를 판매 가격에 반영하지 못해 수익성이 점점 나빠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우리 입장에서 감히 대기업한테 수수료 가격을 올리는 에드워드는 다른 기관차들이 화물차를 때 뒤에서 밀어주는 걸 잘했죠. 중소기업 업계는 대기업에 비해 환율 변동 위험을 관리할 인력과 자본이 부족한 만큼 원자재 등 가격 상승분에 대해 일부라도 지원이 필요하다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SBS 최승훈입니다. 너무 오래된 기관차야. 극적인 사연을 가진 작품이죠. 화가 구스타프 클림트의 여인의 초상이 서울을 찾았습니다. 이탈리아 미술관에서 도난당했다가 22년 만에 기적처럼 되돌아온 뒤 이번에 이탈리아 밖에서 처음으로 공개됩니다. 우주상 기자입니다. 붉은 볼, 붉은 입술에 어딘가를 응시하고 있는 푸른 눈. 신비스러운 분위기를 자아내는 구스타프 클림트의 말년작 여인의 초상입니다. 1925년 이탈리아 수집가 주세페 리치오디가 매입해 자신의 미술관에 소장했는데 1996년 세관의 주목을 받게 됩니다. 엑스선 촬영 결과 그림 아래에 또 다른 그림이 있었던 겁니다. 1912년작으로 사진으로만 남아있고 행방을 알 수 없었던 작품 위에 클림트가 덧칠을 해 새로운 작품으로 만든 이중 초상화였습니다. Il valore dell'opera è inestimabile perché sono due dipinti uno sull'altro, quindi per forza ha una sua unicità che la rende inestimabile. 이듬해 1997년 이 작품은 미술관에서 감쪽같이 사라지면서 다시 한번 주목을 받게 됩니다.
세계 10대 도난 미술품으로 인터폴까지 나섰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에드워드와 스탠포드는 그런데 22년 만인 2019년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극적으로 돌아왔습니다. 미술관 외벽을 청소하던 중 감춰진 공간에서 쓰레기 봉투에 담긴 채 발견됐습니다. 도난 경위는 여전히 미궁입니다. We will never know exactly what happened, but the important thing is that the painting is back and it belongs to Piacenza and it belongs to the world. 이번 서울 전시는 회수된 지 6년 만에 이탈리아 밖에서 처음 공개되는 것으로 도난의 아픔을 간직한 터라 방탄 유리까지 설치됐습니다. 미치오디 미술관의 소장품 70여 점도 함께와 200여 년에 걸친 이탈리아 근현대 미술 세계를 펼칩니다. SBS 이주상입니다. 철도 노조가 내일 오전 9시부터 총파업에 돌입합니다. 노조는 현재 기본급의 80%인 성과급 지급 기준을 100%로 정상화해달라고 요구해왔는데 기획재정부가 90%로 적용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파업을 예고했습니다. 파업 기간 서울 지하철 1, 3, 4호선 등 수도권 전철 운행률은 75%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짜증을 내면서 멈췄어요. 연세대와 고려대, 가톨릭대 의대 수시 전형에 합격하고도 등록하지 않은 수험생이 이들 의대 수시 모집 인원의 절반가량인 90명으로 파악했습니다. 지난 5년 사이 가장 많은 수치인데 다른 의대에 중복 합격한 수험생이 늘어났기 때문으로 종로학원은 분석했습니다. 서울대 의대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미등록자가 없었습니다. 에드워드가 밀자 기하게 연결된 차가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네, 동짓날인 오늘 아침 출근길 입시가 매서웠는데요. 내일은 강추위는 누그러지겠지만 오후부터 비 소식이 있습니다. 비 양은 충남과 남부에 5에서 20mm, 서울 등 그 밖에 중부지방 5에서 10mm 정도고요. 기온이 낮은 경기 북동부와 강원 중북부 지역에는 눈이 오는 곳도 있겠습니다. 이 비는 내일 오후에 수도권 등 중부지방부터 시작이 돼서 모레 새벽부터 아침 사이에는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이 눈비가 그치고 나면 다시 강추위가 밀어오겠습니다. 성탄절 아침 서울이 영하 3도, 금요일에는 영하 12도로 올겨울 들어 최강 한파가 찾아오겠습니다. 내일의 서울의 아침 기온이 0도로 오늘보다는 6도가량이 높겠고요. 낮 기온 남부지방은 10도로 오르겠습니다. 성탄절부터 토요일까지는 매서운 한파가 예상됩니다. 성탄절 당일에 전국이 대체로 맑겠지만 호남 서해안과 제주에는 그날 눈이 내리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8시 뉴스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집에서 아무것도 키우지 않더라도 수세미 모란 화분 하나는